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욕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실 정리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집들을 방문해 보면 욕실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양을 비축해 놓는다는 거죠. 욕실장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명 있는 집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욕용품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족이 만약에 4명이라면 4명이 사용하는 샴푸가 다 다른 거죠. 뭐 세면용품, 그리고 청소용품 등등 그런 것들이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집을 제가 종종 보곤 하지요. 그런 게 바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정리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언제나 그 정리를 할 때는 동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러 가지 샴푸, 홈클렌징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두었고요. 딱 보시면은 참 물건이 적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이 욕실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공간도 모든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최소한으로 이제 가지고 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요. 맨 꼭대기는 청소와 관련된 청소용품이 들어져 있고요. 청소할 때 필요한 수세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청소할 때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저런 면 행주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샴푸 종류들, 여유분의 샴푸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여유분의 비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많은 양을 비축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만약에 저희 집 욕실 같은 경우는 좀 욕실장 공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새 제품과 함께 넣어놨지만 만약에 양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협소하다면 새 제품은 다른 공간으로 옮겨두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욕실에는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유분의 세정용품들을 넣으신다면 너무 많은 양이 아닌 1개 정도, 예를 들어서 4인 가정이라면 칫솔 4개, 그 다음에 치약 1개, 비누 2개, 이런 정도로 최소한의 것들로만 수납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론 사람들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화장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지우고 뭐 이런 화장솜이 필요는 없지만 보통의 많은 가정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저희 딸들이 갖고 오면 필요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놨고요. 여기는 세수할 때 필요한 것들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 집집에 가보면은 남편이 쓰는 샴푸, 내가 쓰는 샴푸, 딸내미들이 쓰는 샴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좀 좋은 샴푸를 구입해서 가족이 함께 쓰기로 했고요. 보디 샴푸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천연 비누를 이용해서 샤워를 하고 있고요. 린스는 예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는 역시 이제 칫솔과 관련된 치약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머리 드라이하고 하기 때문에 헤어용품, 머리와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건을 이렇게 넣어놨고, 컨설팅을 다니면서 보면요. 집에 있는 수건들을 모두 다 갖다가 여기다 꽉 채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실은 굉장히 습한 곳입니다. 밑에서 꺼내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위에서 하나하나 꺼내 쓰다 보면은 또 개서 갖다 놓으면 또 위에다 올리면은 늘 쓰던 것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은 늘 눅눅한 채로 보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수건을 빨아서 여기다 갖다 넣을 때도 지금 거를 밑에다 넣고 현재 있는 것들 위에다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위에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도 너무나 많은 양을 넣기보다는 저도 조금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최소한으로 넣어두는 걸 저는 권장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쩌면 공간이 좀 넓으니까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양을 조금 줄이고 새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여러분들도 수납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뽀송뽀송하고 뽀드득하게 우리 욕실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이제 뽀송뽀송한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습기를 잡는 거예요. 늘 습도가 60도에서 80도, 그 다음에 온도가, 욕실 온도가 늘 보면은 더워요. 늘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0도, 30도 이렇게 되다 보면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창문이 있는 집이라면 창문을 수시로 열어놓으면 되겠지만 거의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창문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환풍기를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환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전기요금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환풍기 틀어놓고, 그리고 욕실 청소를 한 다음에는 이 욕실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욕실 문을 활짝 1시간 정도만 열어놔도 거의 욕실 바닥이 거의 다 말라요. 많은 주부들이 늘 곰팡이를 없애려고 또 고민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곰팡이가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치약하고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걸쭉하게 버무려서 붙여놓기만 해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조금 그거보다 좀 심한 거는요, 우리 화장솜이 있어요. 화장솜, 이런 화장솜. 보통 많은 분들이 휴지를 가지고 하는데 휴지보다 이 화장솜이 훨씬 좋아요. 이 화장솜. 반으로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 사이즈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요거를 비누 케이스나 그 뚜껑에다가 유한낙스를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푹 담궈서 이렇게 하나씩 펴서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은 한 1시간만 붙여놔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 하얀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하면 유한낙스로도 안 없어져요. 그럴 때는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최소화하는 것. 너무나 식구대로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집들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샴푸통을 보면요, 똑같은 샴푸통도 한 3개씩 나와 있는 댁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남아있어요. 보니까 조금 나오면 또 새로운 거 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은 빨리 버리기를 권장합니다. 여기다 많은 것들을 너무 놔두게 되면은 늘 물을 쓰는 습한 곳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욕실 청소를 뽀송뽀송하게 금방 쓴 것들을 물기를 닦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영상을 봤더니 거의가 청소하는 모습을 굉장히 다들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뽀송뽀송한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소용품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나 보니까 솔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솔을 걸어놨어요. 바닥은 주로 이 큰 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솔은, 이렇게 작은 솔은 요런데, 요런 틈새 요런데 닦기 좋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솔은 저 같은 경우는 청소용품을 살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삽니다. 하나하나 다 이런 것까지 만져보고 정말 잘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큰 걸 샀을 때 바닥을 닦으면 청소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 보통은 바닥 청소도 제가 영상에서 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작은 걸로 하는데, 작은 걸로 하면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솔이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서, 아니면 햇살에 말려서 두어도 되고. 제가 주방편에서도 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이 정말 중요해요. 솔만 잘 선택해도 청소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솔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꼭 빠뜨리지 않고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변기를 청소할 때 그 길들한 솔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솔을 사용한 다음에는 꽂아두죠. 꽂아서 욕실 한켠에 놔두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늘 닦고 그걸 깨끗하게 소독해서 햇살에 말려서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냥 꽂아두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이 물기는 3시간만 지나면 거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욕실에서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세미 있잖아요. 초록색깔 수세미도 좋고 일회용 수세미도 좋고 그때그때 자주자주 그냥 닦는 거예요. 그냥 고무장갑 끼고. 그런 게 바닥에 놓여져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욕실 청소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때그때 청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그 거품이 묻은 요 샤워 타올로 요거 샤워 부스 닦고, 그리고 여기 바닥에 떨어진 먼지 그 머리카락 걷어내고, 세수만 한다면 세수하고 요 주변에 싹 닦고, 그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늘 화장실 변기는 깨끗하게 자주자주 닦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샤워를 하고 나갈 때 내가 썼던 수건, 그리고 그 전에 가족이 썼던 수건을 세탁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고 나온다면,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니까 언제나 물기만 없게 해도 늘 뽀송뽀송한 욕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욕실 청소하는 요령과 그다음에 정리가 나름 잘 되었다는 저희 집 욕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제 생각이 옳고 제가 한 이런 것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만큼만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나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친절한 경혜 씨였습니다.